미숭산은 대가야의 도읍 고령의 배후에 위치한 독립된 거대한 하나의 산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가야천이 돌아 회천으로 빠져나가고 북쪽으로는 오리천과 소가천을 거쳐 회천과 합류합니다. 미숭산 남쪽 중턱에는 외부와 차단된 듯한 하빈리가 무릉도원을 이루고 북동쪽 신리는 하나의 통로로만 고령과 연결됩니다. 동남쪽 용리에는 역시 고령과 연결되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의 통로로 대가야읍과 이어져 있습니다. 세 곳이 모두 대가야읍 인근의 고밀집도를 자랑하는 과거의 유물산포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미숭산 정상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야로리와 용리에는 야철지와 제철 유적, 철을 생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대가야에 속했을 어떤 집단의 새거지를 증명하는 고분군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미숭산 정상은 대가야의 주산성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약 6km 떨어져 있지만 미숭산 정상의 전망이 훌륭하고 인근의 철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아니 철산지가 있었기에 대가야가 자리 잡았을 것이므로 서쪽을 방어하고 감지하기 위한 산성을 두었을 것입니다. 바로 미숭산성입니다. 미숭산 정상은 해발 755m입니다. 정상부의 얕은 평지를 절벽이 둘러싸고 있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진 남쪽 성벽에 주 출입구였을 남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암봉이 중간중간 솟아있어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했고 많이 허물어졌어도 비교적 그 형태가 뚜렷한데 지금 있는 성곽은 조선시대에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 내부에서 수없이 나오는 토기편들을 미루어 미숭산성의 연대가 삼국시대로 거슬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가야의 관박 유적으로 당시 성의 명칭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겠으나 현재 이름의 기원은 여말선초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미숭산의 이름은 상원산, 이야기는 정몽주의 문인이었던 이미숭에게서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멸망하자 이에 항거하여 군사를 거병하고 충남 논산, 경북 김천, 경북 성주에서 수차례 전투를 치르지만 전세를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안동장군 이미숭은 고령 상원산 정상에 운거하여 군사를 키우지만 역부족으로 성내 순사함에서 몸을 던져 순절했다고 하지요. 후인들이 시신을 거둬 산 아래 용리 발령동에 묘를 쓰고 산 이름을 미숭산으로 바꿔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가야 멸망의 최후 거점으로도 미숭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묘한 시대적 일치감이 있습니다. 성의 둘레는 1325m, 그렇다 해도 험난한 지형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성 중간과 남쪽 면의 평지는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안봉을 이용해 축성한 서남, 동남쪽 구간은 매우 어려운 편이고 과거 내환도로 이용했으리라 생각되는 2m 폭의 평평한 지형에는 관목들이 밀생하여 헤쳐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사함에 들리려면 지나야 할 곳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안봉에 희미한 석축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서문지를 지나 어느 순간 경사가 없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미숭산 정상입니다.
정상부의 좁은 구간 양쪽에 석축을 쌓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위로 잠깐이면 북서쪽으로 가야산의 거대한 산체가, 동쪽으로 광활한 경북의 산야가 대구까지 펼쳐지며 남쪽으로 눈앞의 만대산 아래로 우리 역사의 증거인 대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감시 어르신을 배웠습니다. 이 높고 거친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신다고 하네요. 여기는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서 다들 안 오려고 해. 요 가운데로 내려가면 뽕나무 밑에 샘이 하나 있지.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깊은 산골의 고지, 주변이 유독 따뜻한지 새푸른 이끼가 가득한 고대의 기도처 같은 느낌입니다. 주위로 계단식 대지가 만들어져 있고 성돌을 가져다 담장 같은 구조물을 쌓아놓았는데 후대의 흔적이겠지요. 성곽 주변에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와편들이 보이는 반면 중앙부에서는 고식의 와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토기편들 또한 보고되어 있는 삼국시대 대가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의 동쪽 끝 모서리에는 동문지가 있습니다. 대가야 주산성과 능선으로 이어지는 길에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서부터 지형은 뚝 떨어지듯이 합니다. 고대로부터 산성을 축조하여 운영한 저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망향대, 안동장군 이미숭이 고려 왕조의 회복을 빌며 개성을 향해 제를 올리던 곳이라 하지요. 미숭산성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끊임없이 사용된 성입니다. 입지와 성곽의 모습에서 농성하기 위한 의도가 진하게 드러나는데 역시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을 피해 들어온 백성들이 항전한 곳이라고도 하고 조선시대에는 정상부에 봉수를 운용하기도 했지요. 임진왜란과 그 이후 시기의 유물들도 발견되며 의병들이 머물렀을 가능성과 넓게 조선시대의 사용도 미루어볼 수 있습니다. 1976년 항공사진을 보면 성 내부의 나무와 관목들이 제거되어 있고 여러 단의 대지와 성렬들이 관찰되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의 활동이 있었다는 뜻이겠습니다. 독특한 역삼각형의 모습과 현재도 남아있는 민묘의 위치가 지표가 되어주네요. 삼국사기 잡지 고령군 편은 이곳의 역사를 그대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기록의 집합입니다.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 시조 이진화 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하였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거느리는 현은 둘이다. 야로현은 본래 적화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산 아래 야로면은 지금 합천에 속해 있지요. 수해로 합천향교를 야로면으로 이건했던 역사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미숭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야로라는 이름이 흥미롭지요. 대장간에서 바람 넣을 때 쓰는 풀무를 뜻합니다. 이렇게 보니 적화라는 이름 또한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연상되는 이름이군요. 어찌되었든 야로라는 이름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독 철과 밀접한 지명을 붙인 것은 생산량이나 품질에서 뛰어났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무기를 조달하고 농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료인 철. 미숭산성은 철산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오랜 기간 중요하게 유지된 요충지였을 것입니다. 이는 충주 탕금대 토성과 칠금동 제철 유적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며 백제부왕의 공격 방향이 고령으로 향하고 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에 있던 성황사라는 미숭신사가 자리 잡게 된 배경도 험난한 위치임과 더불어 오랜 기간 사람들이 중요하고 신성하게 생각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볼 수 있겠지요. 아직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유적입니다. 도처의 시대를 달리하는 와편 토기편이 산재하고 완전히 무너졌더라도 대부분의 성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군사적인 가치를 넘어 주민들의 신앙이 깃들게 된 연유는 분명 우리들도 납득시키기 충분한 것이겠지요. 고지의 전망 좋은 산정임에도
현대의 시설물이나 군부대가 들어서 있지 않은 흔치 않은 미숭산성, 언젠가 발굴이 진행되기를 고대해 봅니다.